여러분,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킬로와트시당 3원을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공공요금에 올리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빨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요. 당장 도시가스 요금 지금 15개월째 동결하고 있거든요. 이거요 연료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올리겠다, 11월 달에 인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철도요금 2011년 이후 10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의 적자는 1조 1779억 원입니다. 게다가 대중교통요금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 시내버스 요금도 6년째 동결입니다. 여기에 택시요금도 당연히 덜먹덜먹거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4분기에 공공요금의 물가 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마 물가 인상이 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뭐 한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닐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공공요금 물가 상승률이에요. 요 좀 진한 색이 대중교통입니다. 공공서비스 요금이에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 4월에도 1%, 5월에는 마이너스 1%입니다. 5월에도 마이너스 0.7, 8월에도 0.7이에요.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마이너스 4.8%까지 떨어지던 것이 7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0.3%, 8월에는 0.1%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이것도 한계 상황을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요금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물가는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소비자 물가가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5개월 연속 2%를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4월달에 소비자 물가가 2.3% 올랐죠. 9월달은 2.6%입니다. 당연히 7월달에도 2.6%였고요. 게다가 생산자 물가 지금 8월 생산자 물가가 7.4%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9월 소비자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9월에는 재난지원금을 11조나 뿌렸잖아요. 재난지원금을. 돈까지 뿌렸단 말입니다. 여기에 추석 대목까지 합쳐지니까 아마도 8월까지 생활물가가 3.4%가 올라갔지만 아마 9월에는 이 생활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정부가 목표로 했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 1.8% 이야기했잖아요. 1.8%. 1.8%는 요원해 보입니다. 결국 물가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가 2.1%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2%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조차도 2%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당초 전망은 이들 한국은행이나 OECD나 ADB나 모두 1.8% 정부의 물가 정책하고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2%를 다 넘게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입니다. 물가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보기에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는 했습니다. 물가 정책은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천년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하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요인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정책을 미리미리 썼어야 된다. 이야기를 제가 아마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정책 중에서 물가가 덜 오르게 하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금리 인상은 8월 26일이나 됐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리 인상이 시기가 놓쳤다. 예, 적정 대응 기회를 놓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시중의 유동성도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빠르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얼마예요? 통화량이 3,444조 가량 됩니다. 역대 최대예요. 그야말로 돈이 천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일시적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말입니다. 이게 조기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우리 경제는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요, 정부가 돈 푸는 데 집중하고 표 사는 데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말입니다. 일반적인 경제 정책은 지금 놓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요. 물가 정책이 이렇게 가면 결국 통화 정책도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통화 정책도. 경제 정책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경제 정책이 일자리 정책입니다. 일자리 정책 완전히 망가졌죠. 지금 세금 일자리만 만들고 앉았으니까 말입니다. 세금 일자리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일자리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정책이 무너졌으니 뭐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큰 정책이 무너지고 여기에 부동산 정책, 물가 정책, 통화 정책, 산업 정책 뭐 하나 제대로 올바르게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만한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경제 순환 사이클에서 저점은 지났다고 해요. 저점은 지났다고 하지만 이 저점이 다시 더블 딥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작년 5월이 저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17년 9월이 고점이었고요. 그게 내려가다가 2020년 5월이 저점이고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연이어서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물가 정책, 통화 정책까지 실패하면요. 결국 말입니다. 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더블 딥이라고 하죠. 이중 침체라고 하죠.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충분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우리가 면밀히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니까요.